어서 오세요. 42번째 글입니다. 밀려가는 가을 날씨가 아련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하나를 정복해버려야 할 때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소. 자기 장군도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아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단 장군이 나더러 죽을 각오로 해볼 테면 해보라 말하지 않았소? 자기 장군이 건들거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명의천을 떠나 세진이에 갔었소. 그리고 나는 세진이의 참전 의사를 어렵게 받아냈소. 이제 세진이의 5천 대군과 함께했으니 마하나쯤은 충분히 토벌할 수 있소. 어떻소? 이만하면 충분하잖소? 너 이놈, 어찌 내 멋대로 그런 결정을 한다는 말이냐. 너는 위두의 승낙을 받았느냐. 위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장군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요? 감히 위두를 거역하다니. 여보시오. 장군, 자기는 하버니를 배신한 자여. 나는 저 반역자를 즉시 처단해야겠소. 저 죄인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소훌이 자기 장군을 돌아보았다. 그게 사실이요? 내가 하버니의 위두 자격으로 말하오. 저 죄인을 당장 넘기지 않으면 세진이는 하버니의 적이 될 것이오. 또한 마하나의 적이 될 것이오. 내 이놈, 자기야 당장 나오거라. 내가 처단해주겠다. 세진이 소훌 장군이 나섰다.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 장군을 보내야겠죠. 그러나 나는 누가 옳은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소. 오직 신께 맡기겠소. 자기 장군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쪽에 한 사람이 자기 장군과 겨루도록 하시오. 나는 그 결과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소. 자기 장군은 나가서 진실을 밝히시오. 고척장신 자기 장군이 칼을 빼들고 앞으로 나섰다. 엄청나게 큰 자기의 칼이 햇볕에 유난히 번쩍였다. 단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아재가 단을 말리고 앞으로 나섰다. 아재가 외쳤다. 네, 언젠가는 너를 상대하고 싶었다. 나서거라. 이런 병아리 같은 자식, 감히 내가 내 상대가 된다고 생각했더냐? 자기가 거침없이 걸어나와 단번에 육중한 칼로 아재를 향해 빗살을 그었다. 챙! 하고 칼이 부딪히며 일합이 지났다. 자기 장군이 거듭 힘을 모아 칼을 빙글 돌리며 아재의 몸을 가르고 들어왔다. 그때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없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당연히 자기의 칼에 잘려나갔어야 할 아재의 몸은 제자리에 서 있었다. 자기의 육중한 몸이 흔들렸다. 아재의 칼날은 이미 자기의 목을 갈랐었다. 지축이 쿵 하고 울렸다. 자기의 몸이 무너지는 소리다. 뒤에서 깊은 신음이 들렸다. 도로치였다. 아재 장수가 자기의 칼을 피하지 않고 칼을 맞부딪힌 것은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필살기였다. 자기가 큰 칼을 다시 휘두르는 짧은 순간은 자기의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재의 칼날은 보이지 않는 속도로 자기의 목을 갈랐었다. 그것을 읽고 있는 도루치가 감탄하여 신음을 토한 것이다. 세진이 소훌 장군이 말했다. 여기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려니 내 꼴이 영말이 아니군. 그러나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소. 단 장군, 나는 세진이 위두 소물의 아들 소울이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자, 가자. 소훌은 단에게 잠깐 고개를 숙여 보이고 떠나갔다. 단은 자기 장군의 목을 가지고 즉시 명의촌으로 달려갔다. 위두 이룽을 만나 뵙고 사실을 얘기했다. 그런 못된 녀석. 나는 세진이와 대화를 한 적이 없소. 그놈이 날 모반한 거요. 참수에 처한 건 당연하오. 난실이 자기 장군의 목을 받아쥐고 제자리에 쓰러져 내리며 통곡을 했다. 나에겐 이제 님이 필요 없소. 그 님은 내 동생의 손에 죽었고 저 님은 또 내 님의 손에 죽었네. 님도 이제 내 곁을 떠나시오. 나에겐 정령포 모두 필요 없소. 이 내 몸은 오직 하늘에 맡기리다. 단은 마하나로 진격하는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산골에 남겠다. 이제 오지는 아무래 1300대군에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따를 사람은 내 산골에 남으라. 대략 800의 병사가 내산골에 남았다. 하버니 출신의 병사는 물론이고 세진이의 병사까지 우르르 모여들었으나 그 이상의 병사는 제재하였다.
아제와 양제가 항복한 군사를 합한 2300명의 대군으로 다마촌으로 진격해 나갔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다. 마하나의 다마촌은 이미 아물의 1300대군이 포위를 하고 있었다. 아제가 도착하자 3600명의 대군이 함성을 질렀다. 아물님 만세, 아물님 만세. 대군의 함성만으로 다마촌은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오지는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갔고 동생도 그 길을 따라가 버렸구나. 온 세상이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날 걸어 떠나가라 하는구나. 삶이 이리도 속절없을 줄 어찌 알았으리야. 오지는 자신의 칼을 가슴에 꽂고 꼬부라졌다. 마하나의 다마촌에 새 깃발이 올랐다. 오늘은 아물이 마하나의 위두에 오르는 날이다. 단이 아물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희들을 데리고 왔다. 세진이 위두의 아들 소흘도 먼 길을 달려와 참석했다. 아물의 초청에 따라 하버니 위두 이룽의 딸 연희도 함께 왔다. 성대하게 차려입은 아물의 어머니가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아물에게 위두를 선언했다. 아물은 마하나를 영원토록 번영케 하라. 아물은 단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끌어올렸다. 이분은 하버니의 위두이자 나의 영원한 형님이시오. 와 하는 사람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아물은 또 하버니 위두의 딸 연희의 손을 잡고 위로 끌어올렸다. 나는 이분을 나의 부인으로 맞이하겠소. 마하나엔 연일 축복의 노래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하버니로 돌아온 단은 이룽의 앞에 앉았다. 그 옆에 제사장 난실도 함께했다. 이룽은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단에게 연신 부탁을 하고 있다. 내 목숨이 천각에 이르렀으니 단 장군은 속히 위두를 물려받아 하버니를 살펴주시오. 아닙니다. 저도 의술은 조금 납니다. 위두님은 곧 쾌차하실 것입니다. 계속 하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내가 급사라도 하게 되면 하버니에 무슨 변고가 생길 줄 모르오. 내 말을 따라주시오. 그러면 아들 서웅에게 맡겨주시지요. 아들이 겨우 13살이오. 아직 판단이 서투르니 위험하오. 아닙니다. 13살이면 충분한 나이입니다. 우선 서웅에게 위두를 물려준다는 약조를 해놓으시면 제가 당분간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장군의 뜻은 잘 알겠소. 그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분이오. 그렇게 해서 단은 하버니에 머무르며 이룽을 돕고 서웅을 가르치게 되었다. 단은 평소에 생각해 오던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하나는 지방자치권이 너무 강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지방자치는 좋은 점도 많아. 특히 농사를 짓는 일은 그 지방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계획하고 적절한 인력을 동원하는 등 마을 전체가 서로 협동해야 할 일들이 많지. 그러려면 족장의 자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마다 특화된 작물과 문화가 생기고 각 지방의 장점은 부를 가져올 수도 있지. 그것을 중앙에서 간섭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하버니는 지금까지 중앙에서 약간의 세금만 거두고 군사적 지원을 하는 등 약한 관리만을 해왔어. 그것이 이번 전쟁에서 커다란 약점으로 드러났다. 족장 위주로 마을이 통치되니 하버니의 정체성이나 일체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니 하버니를 구해야 한다는 의지가 너무 부족했다. 족장 단위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지. 이번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된 하버니의 규율은 크게 무너져 버렸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하버니의 모든 것을 새로 정립할 좋은 기회다. 지방자치냐, 중앙집권이냐, 그런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 필요에 따라 양쪽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우선 중앙집권에 힘을 실어야 한다.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히면 서서히 지방 분권으로 풀어가면 사람들은 크게 만족할 거야. 가장 시급한 일은 모든 족장을 재신임해야 한다. 유능한 사람들을 대거 투입하여 각 지방의 여론을 조사한 후 위두가 직접 나서서 무능한 족장은 폐하고 유능한 족장은 다시 재임명하여 새로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시켜야 한다. 새로운 중앙집권 체제는 새로 임명된 모든 족장의 의견을 들어주고 조율하되 강력하게 시행되도록 엄명을 내려야 해. 특히 상과 벌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족장이 중죄인을 다스려 죽이거나 개인의 종으로 삼는 일은 문제가 많아. 족장의 권한에서 중요사항은 마을 안에서 처리하지 말고
하버니 전체를 통틀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조치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에 있는 종들을 모두 폐하고 군역에 복무시키거나 중앙에서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군은 위두가 통솔하고 마을마다 파견하여 마을의 치안을 돕고 마을과 중앙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여 족장의 통치를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마을 안에 가두지 말고 누구나 어느 마을이나 자유롭게 왕래토록 하여 각 마을이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자연히 떠도는 불황자가 없어지니 화적패도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마을마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게 되면 족장은 자기 마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것은 하버니 전역의 활기가 돋게 하고 교류가 왕성하여 부를 얻게 될 것이다. 단이 잠깐 뜸을 들이자 서웅이 말했다. 스승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아요. 예전에 도인을 따라 산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때 수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는 별 의미 없이 주고받았던 말들이 후일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더구나. 이제야 스승님을 깎아내렸던 나 자신이 후회되는구나. 아하. 스승님은 산에서 내려온 산신이시구나. 그런 말이 아니었다. 하나만 더 말하자. 9살이 고개에 숨어 사는 화적패가 있다.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에도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마하나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은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서웅에게 설명하고 서웅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두 사람은 이룽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였다. 이룽은 두 사람을 앞에 놓고 말했다. 단 장군의 지혜는 참으로 훌륭하오. 그대는 진정 하늘의 자손임이 분명하오. 그대의 뜻이 부디 만방에 펼쳐지길 바라오. 종살이를 패하고 나니 당장 문제가 된 곳은 자치산 자락에 있는 비단 직조장이었다. 그 사람들은 종살이를 벗어나게 되니 모두 그곳을 떠나고자 하였다. 비단은 하버니의 주요 소득원으로 생산을 중지할 수는 없었다. 단은 마지촌으로 달려갔다. 정을 만났다. 단이구나. 내가 다시 와주었어. 정이 반가움에 정신없이 뛰어와 단을 덮쳤다. 단도 두 팔 벌려 정을 마주 껴안았다. 정이 단의 얼굴에 뺨을 비비며 눈물을 마구 흘렸다. 단은 자신의 뺨에 흐르는 눈물이 정의 눈물인지 자신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너 정말 멋지구나. 너 정말 멋진 사나이야. 고마워. 날 잊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 정은 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마을의 수호대원이었던 사람들 중 희망자를 뽑았다. 어린 소년도 있었지만 성숙한 소녀가 대부분이었고 아주머니도 많았다. 정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단과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저 먼 곳에 사는 사람은 우리와 생김새도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르단다. 그렇게 말해주던 하백님의 수많은 얘기가 바로 옆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정이 동원해온 사람들은 비단 직조장의 일이 마지촌에서 해오던 것과 비슷해서 곧바로 적응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도 소녀들에게 일을 가르치며 어울리다 보니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에 빠져들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비단 직조장에는 명랑한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단은 틈만 나면 자취산으로 찾아가 정이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은 단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달려와 단을 껴안았다. 단은 정을 데리고 내산골에 드나들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정을 보고 말했다. 처자는 참으로 열심히 내 산골에 찾아왔었는데 번번이 단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항상 안타까웠소.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거려. 단은 군영을 돌아보았다. 장수건이 도루치와 함께 검수를 연마하고 있었다. 단은 도루치를 병사들의 훈련대장으로 임명했었다. 정이 도루치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저자는 단을 죽이려 했던 그 나쁜 개한이 아닌가요? 본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만 나쁜 쪽에 서 있었던 것뿐이지. 그 말에 도루치가 단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단은 하버니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위두 이룽도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다. 난실이 곁에서 성심껏 돌보기 때문이다. 난실은 가끔 봉선단에서 무희들을 불러 가무를 펼쳐 이룽을 즐겁게 했다. 그런 일들이 이룽의 건강을 도왔다. 난실의 주변은 오가 소년병을 데리고 보호하게 했다. 이 소년병들이 후일 하버니를 튼튼하게 지킬 것이다.
하버니의 모든 일은 우선 서웅이 알아서 결정하였다. 미심쩍은 사안이 생기면 서웅은 단을 찾았다. 그러면 단이 검토하고 서웅과 함께 이룽에게 보고하여 결정했다. 참으로 태평성대로구나. 이룽이 그렇게 즐거워했다. 단은 틈이 생기면 서웅과 함께 활 쏘기를 즐겼다. 아버지는 단이 4살 때부터 꼬막 손에 활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활을 열심히 연습하라. 활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 그러면 활 시위가 내 팔처럼 느껴지리라. 화살이 내 손가락처럼 느껴지리라. 날아가는 화살이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리라. 날아가는 화살이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리라.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단은 활을 쏘고 또 쏘아보았다. 날아가는 화살이 내 마음 따라 움직이게 하리라. 여기에서 쉬어가렵니다. 조금 지루하셨죠? 43번째 글부터는 새로운 장르가 펼쳐집니다. 기대해주세요.